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기술과정. 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앞 시간은 선생님이 굉장히 길었어요. 자, 금속 빨리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53분 동안 어떤 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3교시는, 두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좀만 하고,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양을 조절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플라스틱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재, 금속, 플라스틱. 자, 플라스틱, 우리가 첫 번째, 자, 뭐뭐 알아보고 갈 거냐면, 재료의 특성, 어원, 이런 거 볼 겁니다. 자, 목재, 자,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재료입니다. 플라스틱, 특성, 애들의 특성, 플라스틱이 뭘 플라스틱이라고 하는지, 자, 다음에 어느 분야에 이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플라스틱입니다. 자, 플라스틱의 성질을 논하기 전에 일단 어느 분야에 쓰이고 있는지. 자, 플라스틱은 일반적인 목재라든가 금속 이런 거처럼 딱 정해진 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총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전반적으로 뭐 공통된 성질은 있지만, 자, 보통으로는 이런 성질이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활용된 것인지 그런 거 위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먼저 이용하는 형태로서 어떤 특징을 이용했는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뭐죠? 자동차 범퍼입니다. 자동차 범퍼. 자, 얘들의 용도는, 자, 여기에 플라스틱이 이용되고 있어요. 자, 딱 부딪혔어. 무지하게 튼튼하게 차를 보호해야 되겠다. 강철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 강철로 만들면 부딪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부딪히는 사람은 크게 다치겠죠. 자, 자동차 범퍼예요. 어떻게 돼요? 얘들의 용도는, 자, 이왕이면 좀 깨지지 않고 딱 부딪혔을 때 움푹 들어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원되면 좋겠네요. 더 강한 충격에는 당연히 깨져야 되겠지만, 자, 어느 정도 탄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좋겠다. 자, 다음은 이거는, 자, 파이프입니다. 호스. 자, 물 상수도 배수관 이 정도 되겠네요. 상수도 파이프. 자, 이런 데도 이용됩니다. 아, 물이 흐르는, 유체가 흐르는 이런 관으로도 많이 이용되는구나. 애들이 그 안에서 다른 거와 많이 반응하지 않는 이런 성질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또 이용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스티로폼입니다. 가전제품 택배라든가 뭐 택배 상자 이런 거 안에 보면 보온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한테 많이 사용되고 있죠. 또는 이 안에 가전제품이 있다면 가전제품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 얘들은, 자, 보호할 목적으로도 쓰이고, 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용도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쓰는 헬멧이라든가 이런 거 안에도 대부분 이런 스티로폼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전부 다 플라스틱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거, 이거 뭐라고 부르죠? PT병? 땡, 아니죠. 페트병입니다. 음료수병이에요. 자, 나중에 명칭도 다시 나올 겁니다. 왜 페트라고 하는지. 자, 다음에 이건 가정용 욕조예요. 자, 여러 가지 옹기라든가 이런 재료로 이용해 독이 이런 걸 도자기류 이런 걸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하면 깨지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격에도 웬만큼 좀 강하면서, 자, 열에도, 자, 잘 버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플라스틱은 딱딱하고, 자, 이런 걸 주로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 열에 가면 아까처럼 녹고 부드러워지고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건 욕조예요. 욕조에는 뜨거운 물을 받아도 안전합니다. 이런 데도 활용될 수 있겠네요. 자, 이건 락앤락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담아두고 먹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식품 안전 이런 데도 안전하게 유해성 이런 걸 따질 때 안전한 플라스틱 이런 걸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용되는 형태 볼게요. 자, 이거는 또 뭘까요? 자, 콘센트 앞에 꽂는 플러그네요. 아,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 이런 것들을 방지할 이런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글루건 들어간 자, 이것도 플라스틱입니다. 자, 다음에 전부 다 딱딱한 것만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페인트,
자, 옥상이라든가 또는 지하 주차장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파란 걸로 일반적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면 일반적으로 우레탄 방수, 물이 새서 물이 새는 거 이런 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렇게 칠해놓으면 절대로 물이 새지 않습니다. 이렇게 페인트류, 도료라고 부르는 페인트류 이런 것들도 자,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대부분의 입고 있는 이 옷도 플라스틱이에요. 자, 그럼 뭘 플라스틱이라고 하는지 첫 번째, 자, 플라스틱 어원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직도 참 남아있네요. 자, 생되는 형태. 자, 회로 기판. 모든 전자제품이 동작되기 위해서는, 전자적으로 동작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제어해주는 기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전자부품들이 꽂혀져 있는데요. 자, 얘들도 전기가 흐르고, 다음에 열도 발생되고 이렇게 됐네요. 기판도 자 얘도 아까처럼 열을 받는다고 해서 녹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열도 잘 버티면서 이런 용도로 쓰이는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기판에 이용되고요. 자, 플라스틱의 정의. 자, 먼저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정리는 또 나중에 할게요. 뭘 플라스틱이라고 하느냐? 자, 어원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소성. 자, 예전에 플라스틱 선생님 이거 할 때도 나온 건데요. 소성. 자, 반대말 먼저 보겠습니다. 소성의 반대말. 자, 뭐였죠? 탄성입니다. 자, 반대말을. 자, 소성의 반대말은 탄성입니다. 탄성. 힘을 가했다가 힘을 제거하면 원래의 형태, 모양으로 돌아오는 성질, 이거를 탄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용수철이라든가 용수철 또는 뭐 탱탱볼, 우리 얌체공 탱탱볼이라고 하죠. 탱탱볼. 자, 이런 것처럼 고무줄, 이런 것처럼 힘을 제거한 후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는 물질,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는 성질. 자, 이거를 탄성이라고 부르고, 탄성의 반대말로 소성. 자, 힘을 제거했더니 그냥 찌그러진 형태대로 계속 남아있더라. 열이나 압력을 가해서 성형 후 힘을 제거해도 원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 이거를 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금속에서도 있었죠. 단조. 자, 이런 것들을 누른다. 아비언. 자, 이런 것들 힘을 제거해도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해준다. 그래서 소성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금속에서도 전 시간에 나온 단어죠. 자, 원래 의미는 그래서 소성적인 이런 의미였습니다. 플라스틱의 의미. 자, 만들 때 얘들을 녹였어요. 녹여가지고 형태에다가 이렇게 부어놓으면 그 형태 모양대로 그대로 형체가 힘을 제거해도 똑같이 유지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합성 고분자 물질을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딱딱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합성. 자, 어떻게? 자, 반대말은 자연에 존재한다. 천연. 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합성이라는 의미는 인위적으로. 내가 목적한 바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뭐를? 고분자 물질을. 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수헬립의 붕탄질상 원소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작은 단위를 원소라고 하고 원소 주기율표. 자,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기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산소가 있다. O2 형태로 존재하죠. 이거는 이제 분자 형태로 존재하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얘들이 어떤 화합된 이런 형태로 존재해요. 그런데 그 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 자, 물이 H2O예요. 자, H2O라면 자, 물에는 O, 산소 하나에 자, H, 수소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자, 총 몇 개가 결합했어요? 한 3개 정도 결합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덩어리가 아니라, 자, 고분자라는 거는 여기서 이 고는 높을 거, 이런 의미에서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결합된 분자가 어떻더라? 물분자라고 불러요. 이거 물분자. 그죠? 물분자. 자,
고분자란 거는 이 덩어리가 없었더라. 이렇게 조그만 요만한 덩어리가 물분자처럼 작은 덩어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모여서 결합된 형태의 거대한 자, 분자량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무게를 쳐서 자, 분자량이라고 하는데 분자량이 매우 큰 덩어리 형태다. 하나의 분자량이 매우 큰 이거를 분자, 영어를 고분자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이는제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먹고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천연 고분자입니다. 고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천연 자연에 존재하는 고분자고, 자 이게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합성 고분자 물질 이거를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자 플라스틱 영어예요.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자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네요. 소주 광고로도 나옵니다. 누구예요? 자 수지죠. 수지. 자 영어로 한글로는 수지라고 부릅니다. 자 수지 원래 어원적인 의미는 자 현재에는 합성 고분자 물질을 부르는데 우리가 한글로는 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수지. 자, 아까는 배수지였죠? 자, 개그 콘서트 예전에 나왔던 자, 이수지였네요. 자, 수지 이름 기억해 보겠습니다. 수. 자, 어원은 이렇습니다. 수지의 의미는 나무 숫자예요. 나무수, 기름지. 나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분비되는 액체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수지라고 어원적인 의미는 자,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나무에서 이렇게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전나무 이런 데서 송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진이 나와요. 이러한 진이 땅속에 오랜 시간 지나면 그 안에 생물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자, 이거를 호박이라고 부릅니다. 호박. 먹는 호박 말고도 자, 이걸 호박이라고 하고 보석 일종입니다. 오랜 시간 땅속에서 있을 때. 자, 아까 얘기하고자 하는 거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뭐예요? 자, 이런 나무진, 천연 자연에서 존재했던 이런 나무진, 이런 것들이 천연 고분자 물질입니다. 천연 고분자 물질이었고요. 처음에는 원래 이제 이런 데에서 만들어졌다. 고분자 물질이 커다란 덩어리다. 이런 의미에서 수지라고 불렀고, 자, 현재로서는 자,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그냥 수지, 합성, 수지 이런 단어로 부릅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플라스틱 옆에 땡땡 어원적인 의미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적는 거는 간단하지만 적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지만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어원적으로는 탄성의 반대말인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 않는다. 소성적인 이런 뜻입니다. 소성의 반대말 뭐였죠? 탄성입니다. 자, 탄성이 더 기억하기 좋을 거예요. 자,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의 형태로 힘을 주었다가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성질.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 자, 예를 들면 아까처럼 뭐 용수철, 고무줄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탄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원래 어원적인 의미는 자, 만들 때 어떻게 하더라? 틀에다 부었더니 그 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 힘을 제거할 때도 자,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겠다. 어원적인 의미는 소성적인이라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자, 현재의 습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합성 뭐를 커다란 덩어리 물질을 고분자 물질.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자, 합성이에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좀 이따가 다음번에 재료 보겠습니다. 자, 재료 뭐예요? 자, 석유로부터 얻습니다. 석유. 자, 인간이 원유를 사옵니다. 자, 원유를 사오면 자, 여기다가 이제 자, 그 원유를 끓여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쪽 뭐 GS 칼텍스 뭐 S-오일 이런 자, 그런 데서 SK 이쪽에서 사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정제해서
기름을 형태로 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형태로 판매하는 정유회사가 있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정유회사가 있고요. 기름을 사다가 크게는 화학회사들이 있습니다. LG 케미칼 이런 데들이 뭐예요? 자, 화학회사입니다. 자, 제품,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서 뭔가 또 다른 제품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에요. 기름의 용도로서, 땔감의 용도로서 뭔가 자동차, 엔진, 그걸 돌리기 위한 힘으로서 쓰는 기름을 만드는 것은 정유고, 그 밖에, 자,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자, 화학회사입니다. 자, 일단 석유를 가지고 끓여줘요. 분별 증류를 해줍니다. 그러면 끓는 점 형태에 따라서 분별 증류를 하면 나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가스, 쉬운 문제는 내가 빨리 할게요. 자, LPG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 뒤에다가 순서를 쭉 적을게요. 이 순서는 자, 다음번에 나와 있는 그림에 있습니다. 그림에 나온 이 순서 쭉 적어주기 바래요. 자, LPG 다음에 하나 더 적어볼까요? 잠깐만. 자, 지울게요.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LPG 다음, 자, 휘발유 일단 먼저 적을게요.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머리털나고 제일 처음 들어보는 단어 나프타라고 나옵니다. 나프타 동그라미 별표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플라스틱의 재료가 됩니다. 휘발유하고 나프타는 거의 뭐 비슷한, 좀 끓는 온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끓는 점이. 자, 휘발유, 나프타, 그 다음 나온 거 등유. 자, 다음에 경유. 다음에 윤활유, 중유. 여기까지 이후에는 찐득찐득한 이제 찌꺼기입니다. 아스팔트 빛이라고 하는 찌꺼기.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름을, 자, 저쪽 중동이라든가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사다가, 자, 제일 먼저 보면, 자, 자연에 존재하는 이런 이제 가스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LPG라 부르고요. 자, 좀 더 다시 볼게요. 두 번째 휘발유 나오고, 우리는 나프타라는 요 성분을, 자, 모아서 얘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프타라는 이름 생소하기도 합니다. 기억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 플러스 이렇게 자 사옵니다. 그 다음에 열을 가해주면 얘가 끓는 점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자 분별율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얘를 다시 식혀주면 자 원래의 물질을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LG 칼텍스, GS 칼텍스에서 현질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선생님 정리해보면서 나로 좀 프린트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자, 여기다 원유를 사다가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끓는 점 25도씩 거의 상온에 가깝네요. 가스로 존재한다. 뭐예요? 자, 이걸 LPG라고 부릅니다. 자, 액화, liquefied, petrol, gas. 우리말로는 액화. 자, 석유가스. 자, 우리 LPG통, 예전에 가스, 지금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는데 도시가스는 LNG입니다. 지금 천연가스고요. 액화 천연가스고. 자, 예전에 도시가스가 없을 때 가정주택이라든가 이럴 때 가스통 단위로 배달해서 썼습니다. 그때 쓰던 게 LPG. 자, 그 다음에 자 자동차 연료 소형 자동차네요. 일반적인 승용차에 들어가는 거 휘발유. 자, 영어로는 가솔린이라고 부릅니다. 가솔린 차량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나오는 거, 자, 화학약품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요 네모가 원래 이걸 가렸다는 거예요. 화학약품. 자, 화학약품 뭐예요? 이게 플라스틱의 원료죠.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나프타. 자, 다음에 비행기의 원료로 쓰인다. 이거는 등유입니다. 등유. 뭐 항공유 이렇게 부르는 이게 등유, 집에 있는 보일러 기름, 비행기 연료. 자, 가정용 보일러 따뜻하게 데우는 거 있죠. 가스 보일러가 아닌 기름 보일러에 쓰이는 요 기름이 등유입니다. 자, 주유소 가면은 세 가지 기름을 팔아요. 자, 주유소에 뭐뭐 있냐면 자,
자, LPG LPG 주유소는 따로 있고요. 다음, 자, 일반의 기름 주유소는 휘발유. 자, 지금 1200 얼마 하고 있습니다. 1200 XX1 1리터에. 다음에 경유. 자, 요즘 많이 가격 내려갔습니다. 1000 XX1 한 200원 정도 차이 나요. 휘발유, 경유. 또 하나, 자, 또 하나의 기름을 팔고 있죠. 등유를 팔고 있습니다. 가정용 기름 보일러에 넣는 기름이에요. 등유를 팔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집에 자동차 내 트럭이라든가 이런 SUV 승용차에 들어가는 기름입니다. 이거는 경유라고 부릅니다. 경유. 경자가 가벼울 경자예요. 자, 그러면 가벼울 경자보다 또 반대말 중유가 있겠네요. 자, 배의 연료로 쓰인다. 이거는 중유. 일반적으로 배의 연료에 쓰이는 거는 뭐 벙커시유라고 하는 이런 중유가 쓰입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이거는 뭐 중간 단계 윤활유. 자, 우리 기억할 거, 요 순서도 기억하지만, 자, 순서도 위에까지는 순서 기억해주고, 자, 순서뿐만 아니라 어떤 거, 각각의 여기 쓰이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요 플라스틱의 재료가 되는 자, 나프타라는 얘가 발생되는 이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문제를 할 수 있겠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자, 플라스틱의 원료는 석유로부터 얻습니다. 자, 다음 있습니다. 자, 다음. 자, 플라스틱은 일반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종류들을 일반적으로 총칭하는 거예요. 합성 고분자 물질입니다. 자, 이런 성질들이 있다. 자, 일반적으로 가볍습니다. 자, 단단한 것도 있습니다. 충격을 잘 흡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이, 어떤 사용처가 사용되는 이런 물질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인가, 모든 플라스틱이 다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자, 각각의 플라스틱마다 성질이 다 다릅니다. 플라스틱 안에 자,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대로 그냥 전부 다 있습니다. 자, 특징, 색깔을 쉽게 넣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빛을 잘 통과시킨다. 통과시키는 것도 있고, 안 시키는 것도 있고, 자, 잘 통과시키면 투명해서 유리를 대신할 수도 있겠네. 유리를 대신할 수도 있겠고. 자, 다양한 모양으로 쉽게 만든다? 맞습니다. 플라스틱은 싸요. 가격이. 왜? 만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녹여서 푹 일단 형체에다가 그대로 쏴주면 바로 식으면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화학약품에 잘 견딘다. 이것도 맞습니다. 화학적으로 이건 어떻다는 얘기예요? 자,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다. 다른 거와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 좋은 성질입니다. 다음, 플라스틱이 일반적으로 자, 전기 안 통합니다. 부도체예요. 썩지도 않습니다. 이건 안 좋은 거죠. 썩지 않아서 우리 자연환경을 자꾸 파괴한다. 파괴시키는 이런 주범으로서 플라스틱 쓰입니다. 다음, 어떤 플라스틱은 단열 효과, 열을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우수합니다. 단열재.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여름에 바깥에가 너무 따뜻해요. 뜨거운 열기가 가까이 들어오면 안 되겠네. 자, 건물을 지을 때 벽과 벽 사이에, 건물을 지을 때 벽과 벽 사이에, 요 사이에, 이게 벽, 외벽, 내벽이라고 하면 요 사이에 뭔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예요? 중간에, 자, 열을 차단해주는 물질, 자, 단열재죠. 자, 단열재, 뭐가 쓰냐면, 자, 스티로폼이 쓰입니다. 이러한 플라스틱의 성질을 전체적으로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의 공통적인 성질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이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유리나 금속에 비하여 비중. 자,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가볍죠. 가벼운 정도, 가볍다. 자, 강도. 금속과 비교할 만큼 강도가 크다? 아니, 일반적으로 금속이 더 크죠. 그런데 큰 것도 있다. 폴리에스테르 이런 것들은 강도가 또 상당히 큽니다. 물론 금속도 강철, 자, 탄소강, 주철 이런 것처럼 무지하게 강한 것도 있고 또 약한 금속들,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금속과 비교할 만큼 강도가 큰 것도 있다. 자, 크다가 아닙니다. 다음 충격 흡수성. 어떤 거는 외부의 힘이나 충격을 흡수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자, 이거 모래 해볼까요? 모래 하지 마. 자, 안전모를 썼습니다. 자, 부딪히면 안 되겠죠?
부딪히면은 머리에 자 어떤 충격이 가니까 요 안전모 여기에 어떻게 됐더라?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는 이러한 스티로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설명해주고 얘에 이용된 플라스틱의 성질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무와 같이 자, 탄성을 갖고 있는 것도 있다. 자, 운동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밑에 깔창 또는 밑에 바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연 고무가 아닌 합성으로 만든 플라스틱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더 단단한 거 아니에요. 자, 어떤 것들은 탱탱볼 이런 거, 탱탱볼도 전부 다 플라스틱이죠. 다음 어떤 것들은 빛을 잘 통과시키는 투과성, 빛투과성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 보면 후레쉬 랜턴입니다. 자, 유리, 예전에 처음엔 유리가 썼겠죠. 빛을 잘 통과시키니까. 자, 근데 유리는 깨지거나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렌즈라든가 이런 것들, 컨택트 렌즈 대신해서 지금 쓸 수 있겠죠. 자, 빛 투과성을 우수한 것도 있다. 화학적 안전, 산이나 알칼리 등의 약품에 의해, 자, 녹거나 하지 않는다. 부식되지 않는다. 부식되지 않는다. 녹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우리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 놓을 때 많이 이용됩니다. 보면 됐습니다. 다음 열을 차단하는 성질이 우수하다. 자, 금속에다가 뜨거운 물을 금속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놨어요. 어떻게 돼요? 손 뜨겁습니다. 금방 느껴지죠? 자, 종이컵도 뜨거워요. 자, 열을 차단하려면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하면 플라스틱은 상대적으로 열을 차단하는 성질이 우수합니다. 아까처럼 어디에 쓸 수 있어요? 단열재. 자,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다. 전기를 통하지 않는 성질이. 자,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이런 성질로 인해서 어디에 쓰인다. 이런 의미로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물질, 쓰이고 있는 이런 물질들이 플라스틱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것인가. 자, 여기서도 자, 기본적인 건데 기말고사 문제 출제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플라스틱은 자, 두 가지로 분류해집니다. 자, 플라스틱은 자,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자, 자, 밑에 보면 오븐입니다. 오븐에다가 작년에는 뭔가 이렇게 열쇠고리 만들기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븐에다 이렇게 굽기도 했어요. 그걸 미리 했으면 이걸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자, 열을 가했을 때 녹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에 대한 성질에 따라서. 자, 열에 대한 성질입니다. 열을 가했을 때 얘가 어떻게 하느냐. 반응을 한다. 자, 이거를 열을 가할 때마다 녹여서 또 다른 걸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열 가소성 플라스틱 이렇게 부른다. 가능하다. 소성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열을 가해도 자, 버티는 놈들이 있어요.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이렇게 부릅니다. 자, 두 가지 명칭 볼게요. 열 가소성. 소성이 녹여서 형태를 부으면 자, 형체를 계속 유지한다. 열을 가할 때마다 자, 이거는 가능하다. 소성이 가능하다. 계속 반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이유 뭐예요? 자, 재활용해서 그 다음에 녹여서 또 만들고 또 분리수거해서 또 녹여서 만들고 이렇게 열을 가할 때마다 녹기 때문에 자, 소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열가소성 플라스틱. 열가소성 플라스틱 대신에 또 한글로 수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자, 그런데 열을 가해도 녹지 않고 버티는 놈들이 있어요.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경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자, 다음에 그림에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자, 예전에 광고에 나왔던 겁니다. 자, 밑에 그림은 뭘까요? 간입니다. 간. 자, 우리 순대 먹을 때 옆에서 같이 딱딱한 거. 자, 익으면 딱딱한 이게 간인데요. 완전 생 간은 자, 인간에 있어가지고 어떤 해독작용을 담당하는 이런 기능이에요.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셨다? 자, 얘가 감당합니다. 원래는 맨질맨질해요. 생간. 소고기 먹으러 가면 도로 옆에 천엽하고 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뭔가 간, 약간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나옵니다. 자, 그런 게 있는데요. 자, 그게 이렇게 자기 기능보다 더 많은 이런 독극물들이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자기 기능 이상의 상태로 돼요. 간경변 상태. 자, 다른 말로는 간경변, 다른 말로 간땡땡, 간경화라고 합니다. 경화, 뭐예요? 단단하게 굳어 라는 뜻입니다. 단단하게 굳어. 경도할 때,
우리 단단한, 표면이 단단한 정도를 경도라고 불렀죠. 단단하게 굳어. 자, 원래 말캉말캉합니다. 말캉말캉. 그런데 자기 기능보다 더 많은 해독작용 매수를 해독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기능을 상실해요. 자, 간경병 단계, 그 다음 단계 간암으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합니다. 자, 플라스틱에서 아까 뭐예요? 자, 열 가할 때마다 녹는다. 열 가소성 플라스틱. 자, 정리 열 가소성 플라스틱. 자, 열을 가해도 녹지 않고, 자, 얘들은, 자, 재활용이 가능하죠? 재활용 가능. 녹일 때마다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열 경화성. 열을 가해도 처음에 한번 만들 때만 형체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해도 녹지 않는다. 열 경화성 플라스틱. 자, 얘들은 재활용이 돼야 한대요? 재활용 안 됩니다. 얘들은 그냥 한번 쓰고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분리수거할 때 무조건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종류별로 모아놔야 나중에 또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플라스틱의 종류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에 따른 각각의 플라스틱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플라스틱의 용도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의 종류 보겠습니다. 종류. 자, 뭐에 따라 분류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맞습니다. 플라스틱의 종류는 땡땡 뭐 열에 대한 성질. 열을 가했을 때 녹느냐, 열을 가할 때마다 녹느냐, 이거에 따라 두 가지를 분류했습니다. 자, 첫 번째 열을 가할 때마다 녹는다. 열 가소성. 자, 또 하나 열을 가해도 녹지 않고 버틴다. 열 경화성. 자, 정리합니다. 자, 열 가소성.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요. 의미만 이해하면 됩니다. 열을 가할 때마다 녹는다. 자, 녹는다를 좀 다르게 쓸게요. 부드러워진다. 부드럽게. 자, 되거나 녹는다. 이렇게 할게요. 되거나 녹는다. 자, 그런데, 자, 얘가 냉각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딱딱하게 굳죠? 다시 굳는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요거에 비해 열 경화성 플라스틱은 열에 의해 한번 굳어지면 다시 가열해도 부드러워지지도 않고 녹지도 않는다. 자, 요거랑 비슷한 표현을 옆에 쓴 거였어요. 자, 그렇지만 녹지도 않는데 그래도 열을 계속 가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뭐 뼈가 타진 않아요. 그렇지만 열을 계속 가하면 그래도 나중에 부스러지고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을 계속 가하면 녹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타버리겠죠. 그냥 타버립니다.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할게요. 자, 분해되어 자, 기체를 발생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분해되어 기체를 발생한다. 자, 계속하면 그냥 타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타버린다. 자, 타버린다고 녹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녹지 않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자, 두 가지로 나눠요. 열 가소성 플라스틱과 열 경화성 플라스틱. 자,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경화, 딱딱하게 굳었다. 이런 의미예요. 열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플라스틱의 종류를 나눌 때 뭐에 대한 성질로 자, 구분하는가 이런 식으로도 물을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라스틱의 종류, 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각각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거라서 종류는 엄청 많아. 자, 그래서 이거는 암기해줘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앞 시간에 좀 금속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